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수파파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만한 판결이 하나 나와서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신축 빌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이 계약금에 이어 중도금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완공이 되자마자 자기 부인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담보대출을 받아요. 매수인 입장에선 난리가 났는데 매도인은 배짱을 부립니다. 가끔은 이렇게 별 희한한 사람도 있어요. 사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축 빌라를 짓고 있습니다. 그 공사 현장 분양 사무실에서 이 빌라의 한 개 호실을 분양하는 분양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 빌라가 완공돼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는 즉시 해당 호실을 분양받은 사람에게 이전 등기 해주겠다고 약속했죠. 계약금은 바로 지급하고 잔금은 완공 후에 주기로 했는데 얼마 후에 이 매도인이 분양받은 사람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중간에 중도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해주면 총 매매 대금을 깎아주겠다. 이런 제안을 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중도금으로 총 1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잔금 4천만 원만 남은 상태예요.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공사하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현금이 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잔금 중 일부를 중도금 형태로 미리 받으면서 금액을 좀 깎아줄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서 종종 있는 일이에요. 문제는 완공이 된 다음에 생깁니다. 일단 지금 남은 순서가 매도인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먼저 하고 분양받은 사람에게 분양 잔금을 받으면서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부인 앞으로 보존 등기를 마친 다음에 그 즉시 그걸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채권 최고액 1억 8천만 원짜리 근저당이 설정됐어요. 잔금은 4천만 원만 남았는데 1억 8천짜리 근저당이 생겼으니까 분양받은 사람은 난리가 났겠죠. 매도인이 모르쇠와 배째로 일관하니까 결국 사기와 배임으로 형사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동종 정가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어요. 또한 그 빌라에서의 피해자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고의적인 재산의 편취로 보고 사기죄는 유죄를 받았지만 배임죄는 무죄를 받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뒤집어졌어요. 사기죄도 유죄지만 배임죄도 유죄라고 하면서 토탈 징역 1년 6개월로 형이 가중됐습니다. 배임죄가 뭔지 혼동하는 분도 계시니까 잠깐만 볼게요. 보통 배임죄하고 횡령죄를 많이 혼동하게 되는데 횡령은 형법 제355조 1항에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게 포인트예요. 배임은 같은 조 2항에 있습니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이게 포인트예요. 사건으로 돌아가면 원심은 이렇게 판결했어요. 매수인에게 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배임죄와는 관련 없는 사건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배임죄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어요. 판결 내용을 요약해보면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면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된 순간부터는 계약을 임의로 파기할 수 없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가 생긴다. 즉, 그 당시 매도인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생긴 사람이고 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데 이 상태에서 신임관계를 저버렸고 결국 매수인에게 손해를 끼쳤으니 배임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배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과거에는 논란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종지부를 찍는 판결이 작년에 나왔습니다. 방금 전에 그 항소심에서 배임죄까지 유죄로 판결한 것은 작년에 나온 그 판결을 따른 거예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면 그때부터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매도인이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발생하는 이런 사건에 대하여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렇게 판결하면서 그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논란의 여지 없이 배임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건 뭐 사실 맞는 판결이죠. 법 논리를 떠나서 우리 상식하고도 이게 맞고 또 이제 대법원에서도 이게 맞다고 전원합의체로 확정을 했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건 결국 이 사람이 받은 형량은 1년 6개월입니다.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 형량은 일반 국민의 감정하고 동떨어졌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잘하려고 하다가도 뭔가 실수해서 피해를 끼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주 교묘하면서도 질 나쁜 사기꾼이고 동종정가까지 있는 사람입니다.
피해 금액도 억 단위고 피해 보상도 안 된 상태에서 그 피해자도 한 명이 아니었어요. 이런 질 나쁜 고의범들에게 우리나라는 형량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 매매 시에 참고로 알고 계셔야 하는 최신 판례 하나.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